이제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있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활용해 있는 그 어드밴스 문제를 좀 해설을 할게요. 이제 여기는 우리가 사실 앞에 있는 유제들까지 좀 잘 풀렸으면 어드밴스드 문제가 이제 그 앞 단어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기 166쪽에 5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166쪽이 5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에 두근의 b가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앞선 문제들처럼 이의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이제 우리가 풀이 과정을 작성을 했었을 테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두 근이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뭐 x는 알파 그리고 이제 x는 베타라고 할 텐데 그냥 우리가 두 근의 비가 1대3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알파 3알파로 놓읍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알파 또는 3알파라고 이렇게 바로 쓸게요. 우리가 1대3이 되게 이렇게 바로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 이의 x제곱은 이제 치안에서 이렇게 큰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런 해가 나왔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큰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바꿔놓고, 자, 이 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세상에서 여기는 3알파 알파의 값은 이제 2의 지수가 되는 거니까 큰 X의 값은 이런 식으로 정해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P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둘을 곱하기도 해야 되겠고 합치기도 해서 여기 있는 이제 피해 가스를 구하는 식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의 합가곱을 이제 계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의 합가곱을 계산하시면은 이제 합은 2의 알파에다가 2의 3알파를 제곱을 이제 더해서 이제 2p라는 수가 나왔을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분의 곱을 해주게 되면 2의 알파와 3알파의 곱이 U 플러스 2P와 같다. 이제 라는 이제 식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2P의 값이 이제 이렇게 둘의 합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여기 좌변 계산해서 2의 4알파 제곱이고요. 6 더하기 2의 3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알파의 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알파 제곱에 대한 이제 4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제 수학상에서 했던 4차 방정식의 풀이를 조금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 2의 알파에 대한 4제곱, 자, 이 양들 다 해오면 2의 알파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에 대한 1창,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까지.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 마치 큰 뭐 A 같은 거라 생각하면은 이제 A에 대한 4차식이 되는 거죠.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상수항을 보고 우리가 이 A 자리의 값이 1인지 2인지 3인지 이렇게 때려 넣어봐서 0이 되게끔 하는 이제 A의 값을 이제 좀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서 풀었었던 걸 좀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 넣어봐야 이제 0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겠죠. 한 2 같은 거 넣어보면은 A가 만약에 2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정식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A가 만약에 2였다. 그러면은 실제로 0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16 빼기 8 빼기 B 빼기 6이니까 이제 0 되는 거 확인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A가 2이면은 이제 0인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럼 이의 알파 제곱은 여기서 아마 이제 2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2가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로 이제 조립제법 돌려서 한번 인수분해도 좀 해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한번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 A 자리에 음수나 이런 걸 넣어 보시면 안 돼요. 뭔가 계산이 이상하죠? A가 2일 때, 1, 2, 2, 여기 4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돼 있으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이제 인수분 해보면 A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A 세제곱 A 제곱 2A 플러스 3은 0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원래는 더해서 우리 A 값들을 찾는 게 이제 맞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A가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이
양수의 거듭제곱들을 더한 이 시계값들은 반드시 양수가 되거든요. 0보다 반드시 크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의 곱이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a가 2일 때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작아서 이제 2 알파 제곱이 2였구나. 그러니까 알파가 1이니까 다시 이 자리에 꽂아 넣으면 p의 값을 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근각계수의 관계를 그냥 이용하는 문제 같은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곱에 대한 식을 만들면은 이제 연립했을 때 좀 이 알파 제곱에 한 4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좀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자, 6번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2의 a제곱분의 1은 이 x제곱에 곱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우리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 여기서 2의 x제곱 값이 이제 두 군데가 튀어나온다는 얘기고, 우리 2의 x제곱을 치환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큰 x는 양수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방정식 풀었을 때, 양수인 근이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세상에서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이제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두 군의 합과 곱이 모두 다 양수였고요. 그리고 판별식까지 써서 우리가 얘네들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다 이제 여기는 이제 A, B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A제곱분의 1이 이제 두 분의 합이 될 거니까 얘네들 그냥 A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제 참인 거는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로 뭐 범위를 뭐 구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고요. 자, 두 분의 곱이 이제 양수가 돼야 되니까 B가 0보다 큰 것도 이제 확인이 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판별식 써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에 이제 제곱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의 마이너스 a제곱이나 마찬가지니까 2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을 가지고 여기서 4b를 뺀 게 0보다 크다. 자, 그럼 이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은 4의 a제곱분의 1은 여기 4b 이항했을 때 이렇게 4b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막 기억은 이제 좀 맞을 거고요. 자, 이거 보고 이제 니은디귿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5, 6, 7번 한번 이어서 볼게요. 7번도. 이제 7번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부등식에 이제 해집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듭제곱되어 있는 식이 좀 루트를 이용한 식이라서 좀 그럴 텐데 루트 아니야 정리하시면 됩니다. 루트 정리하시면 루트 10 없어지고요. 2분의 2 루트 2가 돼서 그냥 요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풀어지겠네요. 이제 영상에서 삭제할까요? 이거는 루트 2에 8x 제곱이니까 자 이게 다 거듭적으로 고쳐서 풀면 이제 끝나는 거라서 뭐 조금 길어 보여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10번, 12번 한번 이어서 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부등식 문제에서 뭐 10번하고 12번 정도는 한번 선생님이 좀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10번은 연립부등식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x의 범위느냐 1을 구한 건데 선생님이 뭐 아래 있는 식은 우리가 1 해놓고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제 a의 제곱 펜시면 a가 1보다 크니까 여기서 x의 범위가 바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닥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두 번째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a의 2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이제 a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a의 x제곱.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엄연히 우리가 이 a의 x제곱에 제곱이 붙어 있는 거가 있으니까, 자, 여기를 보고, 아, 이게 a의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이제 기억을 좀 이제 풀라고 그러면은, 이제 기억에서 자, 우리 여기 지수를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A의 곱으로 이제 나타내 보시면은 A 곱하기 A의 2X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이제 A의 제곱 곱하기 A X제곱 더하기 A X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럼 우리 이걸 A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으로 보자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A의 2X제곱, 자, 얘네들은 이제 A X제곱에 대한 1차항들이고, A제곱 플러스 1이 그 개수가 되는 거니까, 좀 이항을 좀 해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는 0보다 작다 꼴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A의 X제곱에 대한 이제 2차 부등식이다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좀 가능해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는 A 동그라미를 우리가 이제 큰 A 같은 거라고 좀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큰 A 제곱에다가 작은 A 곱하기 큰 A 제곱에다가, 자, 이렇게 모양이 이제 조금 바뀔 텐데, 자, 그럼 이 식은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1a, 여기는 상수항이 1과 a의 곱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면은,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볼게요.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a제곱과 마이너스 1을 더하게 해서 이런 1차항의 개수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은, 자, 이 주어진 식이 뭐 이렇게 0보다 작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기 공간이 좀 좁아서요. 여기다 쓸게요. 자,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쓰면은, 우리가 이제 큰 A, 즉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A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곱하기 A의 X제곱에다가 좀 잘리겠다. 좀 잘리니까 그냥 여기 밑에 옆에다 옮겨서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후딱 쓰고 나와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다 쓰면은 꼭 설명하다가 오른쪽에서 왼쪽 가면 되게 항상 불편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다 됐고요. 자, 그럼 요놈이 0보다 작다 꼴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AX제곱이, 라는 이제 놈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1보다 크니까 여기서 이제 이놈이 0이 되게끔 하는 이제 AX제곱의 값은 AX제곱이 A랑 같아지는 거고, 여기는 이 놈이 동그라미 친 놈이 이제 A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가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AX제곱은 이제 A분의 1과 A 사이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하나 더 구해서 문제를 풀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번 같은 거는 이제 좀 기억을 푸는 게 이제 인수분해가 조금 알아보기도 이제 어려워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A에 이제 요것도 이제 11번이에요. 12번을 보려고 했구나. 선생님이 12번이에요. 12번을 보시면 우리 1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fx가 gx나 이제 위치 관계가 fx가 항상 gx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값이 항상 요놈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x의 값을 우리 밀어 넣어서 두 함수의 함수값을 이제 비교해 봤더니 항상 이쪽이 더 커서 fx 빼기 gx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꼴에 이제 부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다른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x의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끼리 비교해서 항상 이제 한쪽이 더 크다라는 꼴로 이제 의미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맞춰놓고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4의 x제곱, 즉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쓰시면은 2의 마이너스 2의 x제곱에서 k의 2x제곱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2의 x제곱의 개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예요. 자, 지금 fx 빼기 gx를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항상 이제 참여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식을 큰 x라고 생각했을 때, 이 큰 x를 이제 큰 x에 대한 이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큰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의 y좌표가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큰 x의 범위는 우리가 이제 지수 거듭제곱을 양수의 거듭제곱을 이제 치환해 놓은 거니까 0보다 항상 커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자, 축이 우리가 이제 다른 앞에 있는 문제하고 다르게 축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축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축의 위치는 우리가 k 플러스 1이 여기는 1차항의 개수인 거 보니까 이 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은 이렇게 이제 축 h는 바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축 h 설정하시고요. 근데 이 k 값이 아직 우리가 범위가 정확하게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자, 요 놈이 이 축이 0보다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x는 0이라는 수가 여기 있다고 한번 쳐봐요. x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첫 번째인데 자, 여기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가 항상 y축 위에 있으려면은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x축 위에 떠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1번에 되는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빨간 지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이 빨간 지점이 0보다 크다 꼴로 이제 식을 정리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요. 자, x는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x는 0이 여기 있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라는 거라서 여기는 큰 x가 0일 때죠. 여기 작은 x를 0이라고 썼네. 큰 x라고 좀 바꿔 쓸게요. 안 헷갈리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큰 x가 0이 여기 있다. 즉,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위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식의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꼴로 식을 정리해서 풀 겁니다.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자, 여기서 이제 큰 x가 이제 여기는 0이 될 때가 여기는 k 플러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있는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놓고 우리가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 식을 좀 만들 거예요. 자, 근데 k 플러스 여기 근데 k가 양수라고 써져 있구나. 자, k가 양수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제 k에다 1 더한 건 1보다 크고 그럼 이제 k가 양수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0보다 크겠네요. k가 양수니까 이제 k 플러스 1은 1보다 무조건 큰 거고 여기다 2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k 플러스 1이 2분의 1보다 무조건 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경우는 안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0보다 크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소값은 여기 아니면 꼭지점에서 정해지니까 여기는 이 큰 x 자리에다가 2분의 k 플러스 1을 그냥 대입해서 이제 식을 작성합시다. 좀 식이 좀 복잡해지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에 제곱 2분의 k 플러스 1 저 x 자리에 또 대입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는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제곱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좀 이제 정리가 될 거니까 자, 여기 식을 좀 간단히 보시면 4분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제곱 따로 이제 전개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의 제곱이 그냥 완전제곱식 채로 이제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완전제곱식 채로 이제 풀어줍시다. 4 이항하고 마이너스 양변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1제곱이 이제 16보다 작으니까 이제 k 플러스 1 제곱 분계령 이용해서 요놈이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근데 k 플러스 1은 1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k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범위를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1은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걸로 이제 그냥 부등식 고치시면 됩니다. 양수라는 조건이 문제에 적혀 있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번 문제 좀 풀어서 넘어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식만 한번 세워 드릴게요. 자, 우리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지금 100가구가 생수를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 매년 그 2배씩 그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 가구 수가 늘어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는 가구는 10가구지만 생수 구입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매년 4배씩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수기 이용 가구 수가 생수 먹는 가구 수보다
3만 가구 이상 많아질 거로 이제 예상되는 시기가 몇 년 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4배씩 매년 4배씩 매년 2배씩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연도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2배씩 여러 번 곱하게 될 거니까 자 2의 거듭제곱꼴로 이 연도가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생수 자 그럼 생수가 현재 100가구인데 여기에 2배씩 늘어나고 이제 2배씩 늘어나는 그 횟수가 그 연도수랑 이제 일치하니까 우리가 t년 후에 우리가 생수 없는 가구 수는 요걸로 계산이 될 거고요. 정수기. 자, 정수기 이용해서 이제 먹는 이제 가구 수는 지금 몇 가구냐면 현재 10가구인데 자, 우리가 4배씩 늘어나고 t년 후에는 이제 4의 t제곱배의 비율로 이제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t년이 지났을 때 생수 먹는 가구 수보다 여기가 3만 가구 이상 더 많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생수 먹는 가구에 3만을 보태줬을 때 보다도 여기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3만 보탠 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정수기가 더 많아야 되니까 그래도 자, 저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식 저렇게 이제 세워서 풀어보시고요. 안 되는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문제 볼까요? 여기 이제 169쪽에 17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169쪽에 17번은 4의 x제곱에 대한 이제 로그가 붙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밑에도 이제 x가 있고 지수 자리에도 로그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지수 자리에는 x가 없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이것도 가로 있어야 되죠. 자 밑도 이제 정확하게 뭐 일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수도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지수 자리에 있는 로그와 위치 같은 로그를 이제 양변에 취해서 여기 지수 자리에 있는 로그를 어떤 식의 개수꼴로 뽑아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상열 로그를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래서 상열 로그로 붙여서 여기는 이 지수를 로그의 개수로 쭉쭉 뽑아와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4를 이제 로그 4x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로그 4x는 로그 4 더하기 로그 4의 로그 x로 이제 고치는 게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고쳐서 풀면 되죠. 자, 골고루 이제 곱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은 좌변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4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4 곱하기 로그 x. 자, 여기까지 이제 괜찮으면은 이제 요거 이용해서 자, 여기도 이제 하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은요. 로그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곱하기 로그 x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저번에도 이제 우리가 수업 때 설명했던 것처럼 자, 이런 이제 방정식은요. 로그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로그 3 곱하기 로그 x를 이항을 해서 로그 x에 대한 1차 방정식꼴로 이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풀이 과정은 이제 좀 여기 좀 지우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여기 아래쪽의 부분을 여기 위에다 옮겨서 풀어보게 되면은 자, 로그 4 곱하기 로그 x 쪽에다가 로그 3x 이렇게 이항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로그 4 빼기 로그 3이 일단 로그 x의 개수가 될 거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그 4의 제곱이나 로그 3의 제곱이 로그 x에 대한 1차 방정식에 상수항되는 거니까 이 상수항을 이쪽으로 옮겨서 계산을 진행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풀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제곱 빼기 제곱꼴로 이제 인수분해서 이제 푸시면은 이제 저번에 이제 과제에서 이제 풀었던 문제처럼 이제 약분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모양이 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꿈까지 좀 풀어줘야 되고요.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 나오는 그 알파 값의 이제 정수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것까지 좀 해볼까요? 자, 이거 인수분해서 푸시면은 이제 알겠지만
로그 x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인수분해하고 요거를 나누면 됩니다. 이제 중간 과정을 좀 생략했는데 이거 중간 과정 못 알아보기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안 떠오르시면 수업 때 조금 물어봐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로그 4, 로그 3에 이제 마이너스 붙인 것들의 합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로그 4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쓰시면 로그 12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로그 12로 이제 바뀔 텐데, 자, 그럼 이게 로그 12에 마이너스 1제곱 되면서 1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x가 실제로는 12분의 1인 거고, 이게 알파 값이 되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100에다가 12분의 1, 여기 알파에다 12분의 1을 꽂아 넣어서 정수 부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는 뭐 선생님 계산 거의 다 해드린 거니까. 자, 이제 로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제 주어져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한근이 다른 한근의 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이제 구해보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제 한근이 다른 한근의 제곱근이 되게끔 하는 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자, 한번 이제 이 말을 표현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뭐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다른 한근의 나머지 다른 근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걸로 이제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써도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아예 그러면은 두 근은 서로 제곱과 제곱근의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제곱근에 해당되는 수를 그냥 알파라고 하면 요거의 제곱이 또 다른 한 근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이제 알파 또는 알파 제곱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이나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루트 알파 이렇게 쓰시면은 나중에 좀 식을 다루기가 오히려 불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한 근의 제곱을 하면 다른 근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놓으시고 이제 문제를 다루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큰 x로 이제 바꿔 놓으시면은 자, 이때 생기는 이 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자, 여기는 이 x가 여기 알파 자리에 들어가서 x의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서 큰 x의 값은 로그 알파 또는 로그 알파 제곱꼴로 이제 정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여기는 크레스에 대한 정체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이제 예상이 들고 A의 값을 구하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죠. 두 근의 합은 자, 요놈들을 그래서 합친이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알파 제곱이고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3 로그 알파로 간단하게 쪼개주겠죠. 이게 3A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알파와 로그 알파의 제곱을 이제 곱한 거예요. 저 이렇게 구분해서 쓸게요. 저 이게 두 근의 곱이고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a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자 그럼 이 식을 풀어보면은 여기가 3로그 알파가 될 거니까 로그 알파가 a가 됩니다. 그럼 로그 알파의 정체가 a였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a 2a 이렇게 꽂았으면 되죠. 여기 로그 알파 여기 2로그 알파니까 a 곱하기 2a는 a 플러스 1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a의 값을 이제 구해주시면 이제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A 값 두 가지 다 구하시면 됩니다. 뭐 걸러낼 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21번에서는 이제 로그 A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 역시나 써져 있고요. 자, 미리 치환할 수 있게 식의 모양을 좀 이렇게 그냥 바꿔서 쓸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로그 A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제 작은 a보다 작다라고 이제 그런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두 근이 작은 a보다 작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또 치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치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내가 큰 x의 값이 지금 우리가 로그 ax로 치환이 된 거고, 그럼 로그 ax에서 우리 x가 a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로그 A, 로그 A를 다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로그 AX의 범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로그 AX의 범위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이 지금 A가 1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1보다 큰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채로 여기는 큰 X의 범위가 1보다 작은 값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고요. 자, 문제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요놈을 큰 Y에 대한 이제 2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이 1보다 작다꼴로 우리가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자, 여기 아래로 볼록하게 그립니다. 자,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게 되면은,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 Y의 값이 여기서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그 X절편이 1보다 작다 꼴이 돼야 되니까 자 1이 이쪽에 있고 나머지 X절편 두 개가 이렇게 표시되는 그림으로 먼저 그리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식을 F 큰 X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자 이렇게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이제 부등식으로 좀 나타내셔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F1로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축과 판별식을 다 따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F1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가지고 만약에 이거 그래프를 다시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X축과 안 만나거나 이제 축이 보다는 더 여기는 축이 1보다 더 오른쪽에 있게 하는 그런 그래프까지 같이 그려지니까 반드시 자, 이렇게 양수인 함수값만 나오면은 판별식과 축을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판별식까지 이제 좀 서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F1도 똑같아요. F1도 여기다 11 집어넣어서 이거는 계산 끝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나요? 자, 1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나오죠? 이 9가 나오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오네요. 인수분해가 되진 않겠구나. 해가 나오는 꼬라지 보니까. 자, 자, 축은 여기서 x는 k겠지? 마이너스 2kx 있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골라서 축은 x는 k인데 이것도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 판별식 0 이상이 나는 것까지 조건을 붙여서 이제 푸시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근해공식 첫 번째 거 쓰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다. 네, 간혹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되게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좀 욕하면서 푸는데. 자, 그래서 이제 1 제곱에서 이제 9를 이제 마이너스 9를 뺀 거. 자, 이렇게 이제 k 범위 하나 구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여기대로 2k 제곱은 마이너스 8을 이제 이상이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대로 풀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K가 이제 1보다 작으면서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K가 1보다 작으면서 2 이상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고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이하이면서 마이너스 2 이하이면서 자, 이 범위를 만족하는 걸 찾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이제 요놈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 이하다라고 이제 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해위치 문제였는데요. 좀 해야 될 일이 많았었네요. 자, 그러면은 거기 23번 봅시다. 자, 23번은 이제 여기 집합 A가 fx, 즉 함수 fx를 세 번 합성한 것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게 0 이하가 되게끔 한 x의 범위가 집합 A의 원소거든요. 그냥 집합 A는 따로 집합기호 안 하고 선생님이 바로 부등식부터 먼저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적혀 있기는 한데, 자, 이거를 이제 함수 기호로 여기는 이제 주어져 있는 이
로그 x를 이용해서 요 식을 나타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로그 4의 x 자리에다 계속해서 로그 4의 x, 로그 4의 x, 로그 4의 x가 합성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로그 4의 x를 여기는 이 x 자리에 꽂아 쓴 게 이제 하나 이제 들어가는 거고, 자, 요렇게 이제 쓴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f에다가 fx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덩어리를 다시 또 우리가 로그 4의 진수 자리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에 해당하는 식이 바뀝니다. 그럼 이런 거는 선생님이 바깥에서부터 풀어주자라고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바깥에서부터 풉니다. 바깥에서부터 풀면은 여기 있는 이 진수가 이제 반드시 이제 어때 되면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로그 4에 여기는 0이라는 거는 로그 4의 1과 같으니까 여기는 네모가 0보다는 크면서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풀리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씩 풉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그 4에 로그 4x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요놈이 이제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는 이제 커야 되죠. 진수 자리에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이 하나 풀렸어요. 자, 그럼 이제 식이 하나 풀렸으니까 요거를 한 번 더 풀어서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세모친 이 값이 이제 로그 4의 세모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1을 로그 4의 4라고 이렇게 위치 통일해서 놓으시고 0은 당연히 로그 4의 1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세모 자리에 오는 거는 1보다는 크면서 4 이하야 되는 거고, 세모는 우리가 진수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지만 이미 우리는 1보다 크다라고 지금 문제를 다뤄서 풀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크게 더 신경 안 쓰고, 로그 4의 x가 1보다는 크면서 4 이하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뭐 틀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바깥에서부터 이제 풀어주시면 이제 x의 범위를 이제 4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4의 4제곱 이하이면서 x가 4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이제 로그 부등식을 이제 다뤄주시면 되고수용. 자, 그러면 이제 23번에 있는 a만 이제 풀었죠. a만 아주 그냥 이렇게 a를 풀어봤는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a 해봤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b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c까지 이제 같이 하시면 됩니다. A, B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 기술을 구하는 거니까 B도 이제 마찬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돼요. 이제 B 같은 경우는 위치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좀 반대겠네요. 이제 B 같은 경우도 우리의 G, X 이렇게 이제 해서 0 이하야 라고 하는 거 보면은 로그 4분의 1, 로그 4분의 1, 로그 4분의 1의 x 땅땅땅 한 개 0 이하인데 역시나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부등식을 해결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괜찮으신 분들은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푸는데 위치 4분의 1이니까 부동 방향만 바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분호 방향만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호 방향 바뀌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이제 요거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어차피 이제 상관없겠죠.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이 세모가 또 한 번 더 이제 부동 방향이 바뀌면서 문제가 풀어지겠죠. 자, 요놈이 1 이상이어야 되니까 로그 4분의 1에 4분의 1로 고쳐주시면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고요. 자, 저거를 이제 이용해서 다시 x의 범위를 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x의 범위는 자, 4분의 1제곱 이제 이하였는데 밑이 4분의 1이었으니까 부등방향 한 번만 돌려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b의 범위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2의 거듭적으로 나타내 드릴까? 이제 2의 거듭적으로 나타내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니까 자, 요거 한번 풀어드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아마 이렇게 되겠죠? 자, 2의 2분의 1제곱의 역수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요.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1보다 크면서, 즉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보다 크면서 요거를 만족하는 이제 범위를 찾아가지고 이제 A와 B 합집합에 이제 해당하는 원소의 정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서 풀면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서 이제 X는요, 자, 여기는 요거까지 선생님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여기 로그 4분의 1의 X가 이제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식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가 이제 로그 4분의 1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X가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요거는 좀 안 썼네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여기 B에 나오는 X의 범위가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쓴다라는 이제 범위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선생님 조금 적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저것까지 해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와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를 모아서 몇 개 있는지 세시면 돼요. 아, 좀 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제법 길었는데 이제 가우스 기호 있는 문제도 좀 우리가 이제 가우스 기호 다루는 거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이제 가우스 기호가 이제 주어져 있으면은 가우스 기호의 값은 어차피 최종 결과는 정수입니다, 정수. 근데 가우스 기호는 그냥 우리가 어떤 정수다라고 그냥 놓고 우리가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그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식에다가 이제 한번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그 2의 x에 가우스 씌워져 있죠? 그냥 정수예요. 여기는 정수를 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기호 안에 또 로그 2의 4x가 들어있는데, 자, 이런 거는 로그 2의 4와 로그 2의 x를 더한 값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2의 x의 정수 부분을 내가 n이라고 했으면은, 그 로그 2의 x에다가 정수위를 더했기 때문에, 자, n애들은 반드시 정수 부분이 기존에 있는 수보다 2 더 커졌을 거예요. 우리가 수직선을 따지면 두 칸 오른쪽으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이제 n 플러스 2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우스 기호 전체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이제 풀고 n의 값의 범위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n의 값이 몇 이상 몇 미만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제 n 플러스 4와 n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이제 나타내질 텐데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질 거예요. 그럼 여기는 n은 정수 부분이고, 그럼 여기는 이 n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는 로그 2의 x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아, 여기는 최대 정수 부분이 2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로그 2의 x가 최대 몇 전까지는 가도 괜찮은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보고 로그 2의 x의 범위가 몇에서부터 시작은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저거 보고 한번 양쪽에 들어갈 수를 예측하시고 이제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5번 이어서 볼게요. 좀 문제 연속적으로 조금 이어서 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25번 보고 그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이제 좀 더 29번 정도 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8번 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9번 문장제 문제는 한 번씩 세워보시고 이제 안 되면 질문을 좀 해보는 걸로 하죠. 자, 그럼 이제 25번은 우리가 그 문제에서 보면은 자, 이게 25번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밑에 XY가 이제 들어있고, 이제 지수 자리에도 로그 X, 로그 Y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얘네들은 이제 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로그, 상형 로그죠? 이제 밑에 지수 자리에 있는 로그가 상형 로그니까, 이제 바로 양옆에 상형 로그를 좀 취해서 식을 만들게요. 자, 밑에 10인 로그를 이제 양쪽에 이제 때려 넣고, 이제 식을 바꾸기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제 4로 바뀌겠죠? 자, 어차피 상형 로그는 빛이 1보다 큰 로그니까 뭐 부도방이 바뀌지 않을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은 두 로그의 합으로 쪼갭니다.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로그 x에 로그 x제곱, 그 다음에 로그
y 로그 i 제곱의 합으로 쪼개지고요. 진수의 곱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지수를 로그의 개수로 돌리면은 자,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y의 제곱이 4 이하예요. 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요거 보면서 이제 x의 범위를 이제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이제 4 이하예요라는 이제 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거를 이제 좀 푸는 방법은 사실은 요거를 조금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교육 과정에서 좀 사라진 풀이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큰 x와 큰 y가 이제 이렇게 치환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큰 x제곱 더하기 큰 y제곱이 4 이하인 경우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부등식을 풀려면 이제 방정식을 먼저 해결을 해줄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거를 방정식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x제곱과 y제곱이 4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그래프로 우리 나타낼 수 있죠. 사실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수학에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긴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요거를 내가 작은 x제곱 더하기 작은 y제곱, 그러니까 큰 x와 큰 y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좌표축에다가 요 식을 만족하는 x, y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점으로 이제 찍으면 이런 원 모양으로 그 해가 하나하나 찍히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괜찮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을 때, 그러면은 내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여기는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이 식을 만족하는 이제 작은 큰 x와 큰 y의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x, 큰 x 제곱 더하기 큰 y 제곱해서 4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 이하인 점들은 다 여기는 이 순서상 밀어넣으면 이런 부등식 만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큰 x, 즉 여기 있는 이 원을 이루고 있는 점들의 x좌표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해당하는 수가 다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 큰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저기서 이제 큰 x 대신에 다시 로그 x를 때려 넣어서 작은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걸로요. 자, 29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인구 65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 인구와 이제 총 인구가 각각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1000분의 50이 1000분의 50이 이제 65세 인구의 이제 비율이 될 텐데 자, 이 인구가 이제 총 인구는 0.3%씩 매년 증가하고 65세 이상은 매년 4%씩 이제 증가를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으로 조금 나타내 볼게요. 65세 이상 총인구. 자, 그래서 이제 하나는 만 단위로 쓰겠습니다. 증명 이렇게 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매년 0.3% 증가하는 게 총인구니까 우리가 이제 0.3%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100분의 100 더하기 0.3 뭐 이렇게 우리가 그 3%를 이렇게 나타내서 이제 좀 이제 증가하는 비율을 만들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연도가 몇 년이 이제 지나냐, 요거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N년 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N년 후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비율이 N번 곱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0에서 4% 늘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100분의 100 더하기 4가 여러 번 이 비율로 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n제곱을 하겠죠. 같은 연도만큼 시간이 흘렀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놈분의 요놈이 이제 비율이 이제 20% 이상이 될 때가 언제냐라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놈이 이제 20%니까 0.2가 0.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자, 이 부등식을 이제 풀어내시면 되고, 자, 이 부등식을 풀려면은 여기는 이 분모를 어떻게 해버리지 마시고요. 양쪽에 분모를 곱해서 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본이 뭐 나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자, 여기 있는 이 분모, 밑줄친 분모를 0.2에 곱해서 이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나? 200. 자,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서 50과 200은 한 번씩 나눠주면 되겠죠. 1, 4로 약분하시고요. 자, 이제 최대한 이제 수는 줄여줄 수 있는 대로 줄여준 다음에 여기도 그냥 100분의 100사라고 씁시다. 여기는 해놓고 4 곱하기 여기는 1000분의 이제 1003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그냥 상향 로그 붙여서 여기가 이제 로그 이제 여기 있는 이 n을 이용한 이제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도 나와 있긴 하지만 로그 1.04와 로그 1.003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상향 로그 붙이는 순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값과 요 놈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계산이 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보여놓고 이제 영상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 1.04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여기는 n은 이제 앞으로 무조건 빼지 마시고요. 로그 4와 로그 n 곱하기 로그 요거 소수로 나타내면 1.003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수를 밀어 넣어서 n에 대한 1차 부등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풀어보시고 수업 때 모르는 건 물어보시면 돼요.